SK하이닉스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어디에 어떤 장비를 들여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게 될까? 2000살집 SK하이닉스의 올해 투자 계획을 저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D램 낸드 플래시 시장이 지난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고 전자제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아예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올해 SK하이닉스의 전략이 어떻게 될 거냐면 감산으로 인한 가동률을 다시금 100%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올리면서 또 공정전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전환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공정전환 계획이라는 거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D램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표에는 1, 2, 3, 4, 5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10나노급, 그 다음에 여기는 세대예요, 세대. 그 D램의 구조를 보면 안에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폭이 갈수록 좁아져요. 그래야지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D램 안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 10나노급이라는 제품은 이 간격이 10나노라는 거예요. 10나노 1세대라는 건 10나노 후반대, 그러니까 19에서 18나노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4세대, 5세대로 갈수록 이 숫자가 낮아지면서 회로 축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업계 사람들은 이 세대 붙이기가 너무 복잡하고 귀찮아서 그냥 알파벳으로 정의를 해요. 1세대는 1X, 그 다음에 2세대는 Y, Z, A, B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붙이게 되는데요.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 계획 중에 가장 포인트가 이 우시 공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왼쪽 건물이죠. C1과 C2F라는 건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이 12인치 웨이퍼 기준 한 20만 장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요. SK하이닉스 전체 생산량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큰 메모리 해외 거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C1팹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 C1팹이 주로 생산해왔던 D램은 10나노급 2, 3세대, 그러니까 1Y, 1Z 제품인데요. 이거를 1A 10나노급 4세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미중 규제입니다. SK하이닉스는 1A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EUV 공정을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EUV 공정을 중국에서는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19년부터 미국이 중국에게 ASML EUV 수출하지 마 이렇게 규제를 했죠. 그래서 중국에는 ASML의 EUV 장비를 단 한 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SK하이닉스가 이 1A부터 EUV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중국에다가 1A 업그레이드 하려면 EUV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드릴 수가 없어요. 대안 중에 하나로 공장을 아예 문을 닫겠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검토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SK하이닉스가 선택을 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A부터 G까지 반도체 공정이라고 볼게요. 이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반도체 공정 중에 1A D램에는 EUV 공정을 딱 한 단계 도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EUV 공정이 도입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한 부분을 어딘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천입니다. SK하이닉스의 본사는 이천에 있고 여기가 우시 아까 말씀드렸던 C2의 위치일 거예요. 여기 이천 M16에는 SK하이닉스의 EUV 기기가 다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원A 공정에 필요한 웨이퍼 공정을 한 뒤에 이천으로 비행기를 타고 웨이퍼를 싣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EUV 공정을 한 다음에 다시 우시로 비행기로 이동을 한 다음에 나머지 공정을 다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1A 공정을 공정 전환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 비행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2013년에 SK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 한번 불이 엄청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 비행기를 실어서 이천에서 만든 다음에 다시 들고 오고 이런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서 1A 생산에도 이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1A는 EUV 스텝이 단 한 과정이 있어서 비행기를 태워서 전달을 하는 과정이 가능해요. 근데 1B D램 같은 경우는 2023년 5월에 개발 완료한 최신의 최신 D램인데 EUV 공정이 5개 적용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1A는 여기만 EUV를 하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비용에도 문제가 생기고 제조 시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이동하면서 혹시나 생길 오염물질에 관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아주 머리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1A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될 것 같다, 경영진들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B로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타이밍이 생길 때는 SK하이닉스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1B는 어디서 생산할까? 바로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으로 날아갑니다. 이천에는 최신 공장이 M16이 있고 여기는 M14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M10 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자, M16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UV 기기가 있어서 여기서는 EUV 노광 공정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EUV D램도 만들어지는 곳이죠. M14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나노급 2세대 제품 그리고 1Z D램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시 공장을 1A 공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여기서는 좀 더 최신의 D램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D램을 아예 1B D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M14, M10, M16 전체의 1B D램이 월에 42,000장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이냐. 올해 4분기에 보면 1A D램과 1B D램이 34% 정도. 근데 올해 이렇게 공정 전환도 하고 새로운 설비 투자도 하고 1A, 1B의 비율을 54%까지 20%포인트 정도 1년에 끌어올렸죠. 그런데 최신 D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유가 바로 HBM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SK하이닉스가 HBM 세계 1위인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올해부터 HBM3E 그러니까 5세대 HBM을 양산하게 되는데요. 그때 용량이 HBM3 그러니까 4세대에 비해서 24GB에서 36GB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12층 HBM을 용량을 더 늘리게 하려면 좀 더 고용량의 D램을 똑같이 12층으로 쌓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 D램을 더 많이 만들어야 HBM3E를 문제없이 양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점유율을 많이 확보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택한 전략이 바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입니다. 가장 청주에서 최신 공장이 M15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원래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낸드 플래시가 너무 시황이 좋지가 않아요. D램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낸드 플래시는 이상하게 안 올라요. 그 이유가 D램은 3강 업체로 탁 굳어져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셋이서 거의 100% 가까운 점유율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낸드 시장은 경쟁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삼성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 우리 일본의 기옥시아라는 업체도 있고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중국에서 요즘은 YMTC라는 회사가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경쟁자가 많으면 가격 방어가 너무 힘들어요. 살아나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15 공장에서도 지금 가동률이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장이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20만 장 정도 되는 생산 거점인데 여기서 4분의 1 수준인 5만 장 정도의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만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4분의 3, 15만 장은 결국 유휴부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가 HBM을 더 생산하려고 공간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 남은 4분의 3의 공간에 HBM을 왕창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곳에서는 HBM3E 물량이 올해 완전히 갖춰져서 뭔가 점유율을 확보해 보겠다 이런 전략을 펼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HBM3E의 또 생산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요즘 AI 반도체로 완전 재미 보고 있는 회사죠. 근데 엔비디아 칩 주변에 HBM3E를 놓아야지 또 훨씬 더 좋은 AI 성능을 뽐낼 수가 있거든요. 이 HBM3 선택을 SK하이닉스로 합니다. 너무너무 성능이 좋다면서 선수금까지 지급을 할 정도예요. 또 하나 청주에서 화제가 되는 공장이 하나 있는데 M15 옆에 지어질 예정인 M15X라는 건물입니다. 이 M15X가 어떤 용도로 지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결정 과정이 남은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HBM3E를 위한 어떤 생산 설비가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렇게 M15 중심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해서 HBM 생산량을 월 10만 장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2023년 대비 2배 정도 올린 생산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 생산 능력을 2022년에서 2023년까지 또 2배, 그 다음에 또 2배를 올리는 상황이어서 확실히 SK하이닉스가 HBM 사업에 힘을 주고 있구나,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0쌀집 SK하이닉스의 경영 계획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소통방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